네, 김원의 행복골프 17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별솔 양창훈입니다. 막말 에어랍니다. 끝없는 연구 풍백입니다. 대장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캐릭터가 거의 굳어져가는 분위기예요. 막말 아주 좋아, 막말 아주 좋아. 아니, 아무튼 되게 혼났어요. 아니 되게 혼나진 않고 누가 올렸는데 거기 뭐 변명의 댓글이 더 많이 달렸던데. 에라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다. 뭐 굉장히 예의 바르다. 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다.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천사죠. 이렇게 변명해 주신 그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애써서. 갑자기 왜 제가 사회를 보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4명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보이신 4분 중에서 제가 좀 가장 골프에 대한 지식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짧다. 아, 짧다. 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제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릴 때까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뭐라 그러지? 후원? 응원.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은 이런 게 와요. 이거 앞에 보이시는 다과 한과죠? 한과가 저 멀리서 우리 존 선수님께서 스크린을 제일 잘 치시는 존 선수님께서 저희한테 보급품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애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응원과 후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유, 완전히 좋아요. 싸들고 와주는 거 너무 좋아요. 되게 이뻐요. 맛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제품 안내 보니까 이거 PPL 같아요. 저희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PPL 뭐 이런 거 좀 네.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죠. 예. 자, 첫 번째 저희가 나눠야 할 얘기는요. 주제는 천둥의 토르님께서 올려주신 주제예요. 로프트 각도와 공의 위치 관계.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면서 아까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일단 로프트가 뭔지 좀 교장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은 이해를 하는데 사회자가 좀 로프트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진 않다, 니가. 로프트 각이 뭐예요? 땡! 클럽하고 샤프트하고 같이 이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클럽의 각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채 끝에 보면 덩어리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헤드라고 그러죠. 헤드. 얘가 이제 헤드. 얘가 이제 지면을 평행이라고, 그러니까 수평이라고 생각하라고 올려놨을 때에 얘가 누워져 있는 각도를 얘기하는 게 로프트 맞죠? 잘 이해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로프트 각에 의해서 탄도가 결정된다라는 거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정확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좁아요. 채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워있는 각도도 각이잖아. 그렇죠. 이 각도 각이잖아. 이 각도, 그죠? 근데 정확히 로프트는 뭐냐면 수직에서 누워있는 각도를 로프트 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서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누워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직 대비해가지고 채가 누워 있는 각도를 로프트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를 아니라 여기 그렇죠. 수직 네, 그렇게 벽을 얘기합니다. 해서. 그러니까 로프트는 이해가 됐죠? 예,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프트 각의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탄도가 결정된다. 일단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채는 모든 번호마다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도 어떤 변화? 예. 뭐 각도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질문하신 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로프트 각도에 의해서, 공의 변화가 있는데, 탄도의 변화가 있는데, 공의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탄도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로프트 각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상당히 정확히 이해한다. 로프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해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로프트는 방금 이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신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막말 에라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뭐 저는 잘 이런 거 갖고 고민을 진짜 안 해봐서요. 근데 이제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 저 사실 인강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클럽이 어찌됐건 제일 잘 떨어지는 위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클럽마다 길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7번을 자기 몸의 이제 중앙 정도의 7번을 기준으로 해서 클럽이 길어지면 약간 좌측으로 옮겨가고 클럽이 짧아지면 웨지리로 갈수록 이제 점점 짧아지니까 그럴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가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연습장에서는 뭐 평평하니까 그렇긴 한데 필드 가면 특히나 약간의 굴곡도 있을 것이고 뭐 경사도 좀 다를 거고 있죠. 해서 연습 스윙을 하면서 클럽이 떨어지는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 위치에 맞춰서 몸을 정렬하고 그 스윙을 하라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고민해 본 적이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연습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약간씩의 조금 저도 조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을 뭐 중간에 놓고 나머지는 뭐 이제 반 개 정도씩 옮겨간다거나 뭐 그 정도를 해서 이렇게 치기는 하는데요. 사실 뭐 당연히 뭐 오른쪽으로 와 있으면 클럽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제대로 떨어지기 전에 맞으니까 로프트를 제대로 쓸 수도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좀 우측으로 좀 많이 밀릴 거고 해서 사실 뭐 그 이상은 뭐 심하게 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딱히 해줄 얘기가 없다. 예, 저는 네. 아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예, 별로 재미없었어요. 실천전 연구가이신 우리 네. 박 팀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그 필드에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일단 연습장에서 어떻게 연습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연습장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되게 표준적인 환경이죠. 언듈레이션이었고 어쨌든 간에 어택 앵글이 뭐 심하게 안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 공 위치를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 공 위치에 맞는 그립과 셋업,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윙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표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적절한 그 클럽마다의 탄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범위 안까지는 일단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진 다음에 1번, 7번이면은 뭐 한 21도, 24도 뭐 이 정도가 맞는다. 그럼 그 정도 맞죠. 예를 들어서 올리신 분이 지금 30도에 30도가 넘는다 그랬죠, 그죠? 120m밖에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저는 사실 이걸 연구하게 된 게 긴체보다는 그 이제 쇼다이언 쪽이나 이제 웨지류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황당하게 거리가 안 나거나 정말 황당하게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웨지류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웨지류 같은 경우는 그 좀 정교하게 내가 표준 환경에서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에라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드에서는 그 언듈레이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쳐보고 요 정도 각도에서 맞았어. 그 위치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 빈스윙은 이제 속도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샷을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네. 표준 탄도라는 게 있어요. 7번 아이언은 21도에서 뭐 25도, 24도. 네. 그런 표준 탄도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 생각은요. 어쨌든 아이언이라는 건 이제 공을 좀 세우기 위해서 많이 탄도가 뜨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탄도가 너무 뜨면은 그 적절한 거리 편차를 내기가 또 어려워져요. 아이언별로 너무. 그래서 적절한 거리 편차가 한 10m라고 봤을 때 옛날에 어디 글에서 본 겁니다. 그 7번 아이언이 한 20도 초반대가 나오는 게 적당하다. 그걸 그 기준으로 4도씩 편차를 가져가는 게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스크린에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탄도는 헤드 스피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프트 각이 예를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도, 뭐 38도, 40도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네. 그게 천천히 지나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로프트 각, 아니 그 발사각과 맞습니다. 얘가 빠르게 지나갔을 때 낼 수 있는 발사각은 다를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르죠. 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탄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탄도는 헤드 스피드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백스핀 양하고 관계가 있고. 네. 네. 백스핀 양하고도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로프트가 채가 생긴 대로 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로프트 각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 이거죠. 탄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탄도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탄도가 결과적인 탄도가 만들어지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탄도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딱 쳤을 때 예를 들어 7번 아이언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7번 아이언 가지고 살살 휘둘러봐요. 그럼 공이 띡 이렇게 간다니까.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헤드 스피드 느리게 해봐요. 그럼 띡이 뭘 떠? 그냥 공이 띡 이렇게 간다니까. 굉장히 스피드 많이 먹으면서 그냥 띡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일정 헤드 스피드가 안 나면 탄도는 안 나와요. 그 클럽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까 얘기한 로프트 각을 구현한다는 거는 그 스윙 그러니까 스팟에 로프트 정확히 각이라는 건 예를 맞았다는 들어서 같은 헤드 스피드로 했을 때 당연히 4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은 탄도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근데 같은 4번 아이언 가지고 하더라도 헤드 스피드에 따라서 탄도는 또 다르게 나타날 거죠. 네. 그죠? 스피드가 높으면은 탄도가 높은 오, 거죠. 어째 더 뜨겠죠. 헤드 스피드 빨리 가니까 벡터량으로 얘기해 보면 두 개의 구분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위로 가는 힘도 작용을 크게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얘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게 스피드에 따라서 발생량에 따라서 두 개의 벡터량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이쪽 힘과 이쪽 힘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을수록 높이 뜨겠죠. 그렇지 않아요? 같은 벡터량이라고 얘기하면. 신기하네. 속도와 탄도의 관계는 이런 거잖아. 내가 치는 벡터량, 헤드 스피드에 의한 벡터량이 이만큼인 것과 수학으로 얘기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헤드 스피드를 느리게 간 거죠. 그러면 얘가 뜨는 양이라고 하는 건 얘는 위로 가는 힘은 요만큼이고 뜨는 힘은 요만큼밖에 작용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헤드 스피드로 확 간다 그러면 얘는 뜨는 힘이 이만큼, 앞으로 가는 힘이 이만큼일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많이 뜨겠죠. 얘는 적게 뜨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내 질문은 뭐냐면, 탄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스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탄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헷갈림은 뭐냐면, 네. 그냥 클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로프트 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에 자기가 하다 보니까 볼 포지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잖아요. 그잖아. 볼 포지션에도 영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프트 각만이 탄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헤드 스피드도 탄도에 영향을 미친다. 네. 자, 그럼 내가 높이 가서 쓰는 공을 칠 거냐, 낮게 멀리 가서 런이 많은 공을 칠 거냐, 이건 본인의 선택이죠. 네. 그죠? 난 이런 공을 칠 거야, 난 이런 공을 칠 거야,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선은 우리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탄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로프트 각이에요. 로프트 각이 중요해요. 왜냐면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4번 아이언으로 칠 거냐, 9번 아이언으로 칠 거냐에 따라서 탄도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네. 전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기본이다. 두 번째는 이제 헤드 스피드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거다. 똑같은 스윙을 난 하지만 속도 1로 치는 것과 3으로 치는 것과 5로 치는 것과 7로 치는 것과 9로 치는 건 다를 거다. 그죠? 또 어떤 요소가 있죠? 볼 포지션. 그렇죠. 당연히 볼 포지션이 있죠. 볼 포지션. 예를 들어 발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공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내 고유한 스윙으로 휘둘렀다라고 하면, 어쨌든 중앙 정도의 최저점이 형성되면서 지나가겠죠. 근데 공을 여기다 놨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맞을 것이고, 여기다 놨다 그러면 퍼올리면서 맞을 거고. 그럼 이거는 공이 뜨는 공이 될 거고, 얘는 가라앉는 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백스핀이 많아질 거고, 얘는 백스윙이 적어질 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볼 포지션에 의한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스윙 각도. 그러니까 그렇죠. 클럽이 떨어지는 게 이제 업라이트하게 떨어지는. 그렇죠. 플랫하게 코킹이 미리 떨어지는. 풀어지고 들어오느냐. 어택 앵글. 어택 앵글에, 그러니까 입사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 얘기할 수 있죠. 클럽의 어택 앵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클럽의 입사각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이런 거는 총칭해서 스윙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뭐. 네. 스윙 습관. 네.
그죠? 그 다음에 습관, 의도, 이런 게 있겠죠. 이 사람은 좀 낮게 보내려는 의도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체중의 시프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스윙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스윙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앵글이 전혀 달라지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코킹이 일찍 풀어지는 사람과 늦게 풀어지는 사람도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돼서 탄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죠. 탄도. 근데 이거는 로프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인 거잖아요. 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선택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서 어떤 탄도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탄도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목적한 샷이 되느냐, 높이 가서 스핀이 먹는 샷이 되느냐, 아니면 럼발이 많은 샷이 되느냐라고 하는 결과. 그러지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재조합해야 되겠죠. 재구성하고 재조합해야 되겠죠. 5시로 칠 거냐, 10기로 칠 거냐.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깎아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좀, 하여간, 거리가 나는 샷을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원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니, 그냥 이 자체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 탄도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난 어떤 구질의 샷을 하고 싶은 거였더냐. 그걸 가지고 이 요소인데,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고, 자, 7번 아이언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할 수 있는 어떤 레인지가 결정된 거잖아요. 7번 아이언이 주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7번 아이언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어느 범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요소들을 가미해서 이제 맛을 내고 멋을 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구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클럽 회사마다 또 같은 7번이라고 해도 로프트 각도가 또 다르죠. 예. 회사마다 요새는 거의 4도 차이 나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리얼 로프트 각을 좀 측정해 본다든지 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셨을 때 어떤 답을 원했던 것 같지는 않고, 자, 우리가 요런 이해는 가지고 일단 연습도 해야 되고, 클럽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적은 탄도다. 결과적으로 탄도와 구질? 이렇게 얘기하겠죠. 탄도, 스핀량,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증이 많이 틀렸고요. 틀렸고요. 풀렸어요. 예. 평생을 골프 공부를 저 진짜 궁금했던 게 로프트 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 깜짝 놀랐어. 그 각도를 재는 기준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 필드나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지금 공에 놓여 있는 환경 그리고 주변의 발의 위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구질이나 탄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맞으시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김원의 행복 골프 17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의 행복골프 18화 사회를 맡고 있는 별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막말 예랍니다.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가 풍백입니다. 교장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8화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요. 쏙쏙이 쏘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시고요. 진천 가까운 데서. 아, 진짜? 그럼요. 여기 음성에서 선인장 농자 하고 계신 아주 바꿨어? 쏙쏙으로 바꿨습니다. 음성이야 대소. 응? 대소. 대소. 예. 대소예요? 하여튼 그분이 올려주셨고요. 주제는 클럽별 스윙은 하나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아이언을 칠 때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칠 때 하고 스윙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느 분부터? 저는 연구가 네.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봐. 어떻게 생각해? 스윙은 저는 하나다. 스윙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 이제 물론 이제 그 댓글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은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한 게 맞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윙은 같은 동작을 하는 건데 그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데는 중론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 댓글 중에서는 약간 좀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던 연구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찍어쳐라, 뭐 올려쳐라, 뭐 쓸어쳐라, 또 그다음에 뭐 슬라이딩하면서 뭐 약간 눌리게 돼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윙을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 그렇죠. 던져라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스윙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미지를 깨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몇 달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단호하게 스윙은 하나를 믿고 그렇게 맞아짐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안 그러면은 굉장히 먼 길 돌아간다. 제가 그랬습니다. 뭐 이걸로 거의 한 3년은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오히려 양꼬치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 몸통 중심으로 그냥 싹 돌고 끝. 그게 굉장히 차라리 양꼬치 굉장히 스윙. 심플하고 오히려 안 헷갈리게 하는 요소지. 그렇게 뭐 아까 이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소옥님이 뭐 잘 치세요. 잘 치시는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뭐냐면은 뭔가 드라이버를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임팩트를 주는 요소가 뭐가 빠졌는데 그래서인지 아이언이 거리가 줄었다. 근데 탄도는 굉장히 높이 난다. 그게 내가 이런 그 드라이버 치듯이 아이언 쳐서 뭔가 망가진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이언 막 찍어 치는 연습 같은 눌러 치는 슬라이딩 하면서 누르고 막 이런 연습하다가 드라이버 치면요. 쪽으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반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 치듯이 쳤더니 아이언이 이런 거 같아? 이거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그냥 다시 아이언 드시고 기본 스윙에 굉장히 익숙한 느낌으로 눈 감고 똑같이 드라이버든 7번이든 똑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 중에 뭐 스윙은 드라이버가 다르고 아이언이 다르고 우드가 좀 다르다. 다른 스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나요? 다른 스윙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고요. 다르다고 느꼈어요. 좀 치면서. 같은 얘기인가요? 좀 다르던데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이언은 왠지 찍어 누른다는 느낌이 좀 강했고요. 제 개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멀리서 와서 멀리까지 좀 던져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무서워? 그랬습니다. 근데 뭐, 우드는? 그게 다 남들이 우드는? 보기엔 같다고 얘기하면. 우드는? 우드요? 우드는 드라이브하고 아이언하고 중간 정도? 느낌? 에라는 같다는 생각이죠. 저도 스윙은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TV나 뭐 이런 쪽 나와서 이렇게 레슨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게 뭐 우드류들은 주로 이제 쓸어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은 올려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이언은 찍어쳐야 된다 이런 사실은 이제 각 클럽마다의 별도의 스윙이 있는 것처럼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어떤 저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그 스윙은 하나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기준은 뭐냐면 그 제가 보는 시점이에요. 어디를 보고 치느냐.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당연히 최저점을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맞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아이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볼이 그 드라이버 치는 거 그러니까 티에 올려놓은 공보다는 상당수 한 클럽 정도 우측으로 놓고 그러니까 드라이버 크기만큼의 우측에 최저점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찍고 치거든요. 그러면 찍었으니까 어찌됐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최저점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드 같은 경우에 볼 하나 정도를 우측에 이제 실제로 거기 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그냥 스윙을 그냥 최저점에 놓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맞는 거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볼보다 조금 더 앞을 보거든요. 좌측 편을.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볼에. 그러니까 칠 때 시선을 공을 왼쪽을 보고서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선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클럽을 최저점을 어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냐 라는 거에서 결국 스윙은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제 결과적인 행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라님께서 갖고 있던 그 생각,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 적용하면서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저는 그 스윙은 하나라고 믿고 다만 이제 최저점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클럽을 내가 떨어뜨리려는 곳이 어디냐라는 그 차이가 결국 결과론적인 차이를 보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거의 우리가 맞춰요. 이런 제가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운동 그 자체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망치질이라는 운동이 있다. 근데 망치는 인테리어 망치처럼 가벼운 망치도 있고 또 뭔가를 깨부시는 좀 큰 망치도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망치질을 다른 그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른 운동이냐 이거죠. 내 질문은. 아주 큰 망치도 있고 헤드가 작은 망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루가 긴 망치도 있고 짧은 망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물음인 건데 그 각각의 망치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망치질을 다른 운동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중간 정도 되는 무게의 망치를 가지고 망치질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망치질 잘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효율적인 동작으로 정확하게 못 대가리를 때리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망치질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못이 휘지 않게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치는데 팍 휘어. 그럼 망치질 못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딱 때리는데 만약에 중간 정도 되는 망치를 가지고 못질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무거운 망치를 가지고 해도 못질을 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가벼운 걸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건 전혀 망치질하고 다르네. 하지만 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스윙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그 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냐면 드라이버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우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아이언은 이렇게 해야 되고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피 학습자를.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게다가 또 헷갈리는 건 뭐냐면 7번 아이언, 4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이 같을까? 그럼 그건 같은 아이언인가? 아니죠, 틀리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4번 아이언은 오히려 유틸리티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결과적인 느낌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드라이버 스윙이 있고 우드 스윙이 있고 유틸리티 스윙이 있고 아이언 스윙이 있다면 그 경계는 어딜 건가? 그러니까 유틸리티 스윙과 롱아이언 스윙은 완전히 다른 건가 그러면? 그 어디서 구별을 지을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하나라면 그것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초적인 운동을 하면 드라이버도 도움이 되고 우드도 도움이 되고 아이언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작은 망치와 중간 망치와 큰 망치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지금 별소리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별 생각 없이 쳤는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던데요. 그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운동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특성도 굉장히 달라요. 작은 망치는 보세요. 상당히 힘을 줘서 때려야 돼요. 자기 힘이 굉장히 가해져야 돼요. 근데 무거운 망치는 뭐냐면 헤드 무게를 이용하죠. 훨씬 더 이용하죠. 아니, 물론 작은 망치라고 해서 헤드 무게를 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될 어떤 힘들이 더 가해질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 힘은 비슷하게 쓸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못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헤드 무게가 큰 망치는 굉장히 헤드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에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느낌에 끄달리면 안 된다. 느낌의 차이는 나는 똑같이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을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그 요소를.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는 거니까. 나는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거니까. 그 느낌은 고유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쇼다이언과 드라이버는 진짜 다른 도구예요. 네,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의 공통 요소는 뭐냐 이거죠. 작대기 휘두르기라는 거죠. 그 운동이 달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그 스윙 플레인이 가지고 있는 각도도 휘두르는 각도가 쇼다이언은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요. 거의 수직으로 서 있을 거라고. 웬만한 한 170, 80 정도 되는 남자가 들면 거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정도의 이런 어떤 회전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드라이버는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의. 제 키 정도 되는 사람이 휘두르면 거의 플랫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게 길이도 차이가 나니까 코킹이 풀어지는 타이밍도 굉장히 다를 거고. 그죠?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끌고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아이언은 대부분은 보면, 다운브로에서 공이 맞게 되고, 아까 이제 에라가 얘기한 거는 시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다운브로에서 공이 맞느냐, 아니면 최저점하고 같이 있을 때 공이 맞느냐, 아니면 드라이버처럼 다운스윙을 지나서 어퍼블로에서 공이 맞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느낌의 차이가 주겠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여기 이견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견은 아니고 제가 그냥 좀 다른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해드릴게요. 이분이 아이언 거리가 드라이버를 뭔가를 연습을 했더니 아이언 거리가 짧은 경우가 저도 좀 있었거든요. 뭐 그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죄송합니다. 드라이버는 공중에 이렇게 티에 서 있는 공을 때리잖아요. 아이언은 바닥을 어떻게든 눌러 찍는 느낌으로 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어디가 아팠거나 뭔가 이제 그 충격이 있었거나 그래서 그때 아이언이 잘 안 맞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고요. 거리가 줄고 그 다음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거꾸로인 경우는 아이언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약간 궤도를 세워서 어떻게 그걸 좀 급격하게 내려오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다운블로우를 맞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발사각과 어떤 임팩트를 갖고 나가거든요. 중력을 잘 이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느낌을 또 너무 과대하게 이용하다 보면은 또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나요. 그 경우. 뭐 이제 그런 어떤 어느 한쪽의 느낌에 너무 치중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추가 연구로. 누가 연구한 거예요? 제가 한 건데요. 나는 또 몰랐어요. 근데 그 쏙쏙이 수홍님 제가 스윙하는 걸 사실 많이 봐서 아는데요. 네, 잘 치세요. 아니 그걸 떠나서 잘생겼어요. 예. 근데 그 이 양반 그 스윙 자체가 그 아이언 같은 경우에 다운블로우가 잘 안 돼요.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다운블로우가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연습 스윙을 하실 때 바닥을 계속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퍼올리는 스윙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에 아주 잘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그 퍼올린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를 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잘 보낼 가능성이. 근데 이제 퍼올리는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이 뜨고 잘 안 들어갔을 땐 사실은 이제 이 방향성이 막 틀어지고 날로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윙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연습을 하실 때 바닥을 자꾸 이렇게 치는 연습을 그 많이 하시는 게 아이언 쪽에서는 잘 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하시면 손모가 잖아. 네, 근데 진짜 바닥을 잘 못 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바닥을 칠 일이 없으니까 그 양반 스윙에서 그냥 걷어올리는 스윙을 하더라도 드라이버는 되게 잘 치실 건데 네. 아이언 쪽은 좀 그게 지금 저기 멀리 계신 존 선수님께서 질문.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스윙은 하나다 공감을 하는데요. 손목을 쓰지 않는 어프로치샷만큼은 별도의 스윙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건 풀스윙이에요. 풀스윙과 풀스윙이 하나다. 좋은 그러니까 쇼게임 지적이었어요. 스윙은 다르다. 퍼팅 또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영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 50m가 넘어가서 100m 이내의 샷은 풀스윙에 가깝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니고 퍼팅 쪽으로 가면 갈수록 퍼팅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요소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풀스윙 얘기를 하는 거고 풀스윙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네. 드라이버를 치든 쇼다이언을 치든 우드를 치든 자기는 동일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인 느낌이 다르다. 아. 예를 들어 시선도 아까 이제 에라가 얘기했지만 한 곳을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스윙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자, 내 발이 있다. 내가 뒤에서 봤을 때, 내가 셋업 됐을 때 뒤에서 카메라를 비쳤다라고 얘기하면 공이 여기 있겠죠. 내가 스윙을 어쨌든 이렇게 백스윙해서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죠? 이런 원이 그려지고 있겠죠. 뒤에서 나를 찍었다면. 그죠? 그럼 어딘가 작대기를 가지고 하는 운동은 가장 최저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네. 뒤에서 카메라를 찍었다고 하면 앞에서 찍든 뒤에서 찍었으면 어쨌든 가장 밑으로 내려온 부분과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해서 그리면 좀 더 확대해서 그리면 발이 이제 이게 지면이 있다. 발이 이렇게 있다.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게 이제 왼발, 오른발. 그럼 어쨌든 내 채는 이런 곡선을 그리고 지나갈 거라는 거죠. 어딘가 최저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최저점. 그죠? 네. 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드라이버가 됐던 아이언이 됐던 우드가 됐던 이 최저점의 포지션은 동일한 스윙이라면 같겠죠. 단지 포지션이 멀어지고 있겠죠. 네. 클럽 위에서 봤다면. 왜냐면 클럽 길이에 따라서 네. 다를 테니까. 하지만 이 위치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위에서 보면 발이 이렇게 요 기준으로 보면 발이 이렇게 있겠죠. 위에서 카메라를 비쳤다면. 근데 아이언은 요 점의 위치는 같은데 아이언은 여길 지나갈 거고 우드는 여길 지나갈 거고 유틸리티는 여길 지나갈 거고 드라이버는 여길 지나가겠죠. 단지.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동일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에라가 얘기한 것처럼 요 포지션을 지나가는 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골프학교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공에 집중하지 마라. 요 최저점에 집중해라. 근데 아이언은 스핀을 걸어야 되니까 요 최저점이 땅 속에 있어. 물 속으로 물이야, 물. 이게 물 속으로 들어갔다 온 거야, 이렇게. 아이언은, 요렇게. 근데 공이 여기 놓여진 거지. 공이 여기 놓여진 거지, 요쯤에. 그래서 터치하고, 그 다음에 원도 작겠죠, 좀. 아이언은 짧으니까. 원 아크도 작겠죠. 그러니까 이 어택 앵글이 들어오는 각도가 굉장히 작게 이렇게 되겠죠, 아이언은. 근데 이 위치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다운브로에서 공이 맞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럼 요게 디봇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맞은 게. 우드는 여기다 공을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여길 지나가는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요 발이 있는데 요쯤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을 여기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채가 떠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맞고 지나가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요 내 어딘가 요 위치는 발견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건데 요 최저점의 포지션은 내가 얼마나 체중을 이동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많이 이동하는 사람은 중심이 일로 와 있을 거고 오히려 오른발 쪽에 체중이 많이 남아서 스윙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여기 있겠죠. 그거 뭐 장기적으로는 고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요 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그죠? 이건 발견하는 거고 그럼 그게 발견이 됐다면 나는 요 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대로 그리고 가겠다. 그런데 그 지점의 위치는 이제 지면으로 따라서 다시 얘기를 하면 아이언은 땅 속에 있고 우드나 유틸리티는 지면에 있고 드라이버는 떠 있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요 포지션은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아 내가 해야 될 짓은 자 볼이 터치되고 최저점을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 어떤 물속을 들어갔다 나온다고 스윙하는 것. 그 다음에 우드는 여기를 스치겠다고 생각하는 것. 드라이버는 여기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가서 공을 통과해 간다는 것.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다를 리는 없다.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참 깊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웃기지?
정리를 할게요. 본질적으로 스윙은 같다. 우리는 같은 스윙을 하고 있다. 나의 최저점을 발견하라. 이상입니다. 오, 깔끔한. 전문 방청객이 오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아유, 일당백입니다. 네, 김원의 행복골프 제19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별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 다시 하면 안 돼요? 됐어. 저 캐릭터. 잘했어. 네, 골프 연구가 풍백입니다. 아, 연구가? 막말 연구가, 예. 뭐 때론 막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갑자기 그렇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조금. 김원입니다. 내가 헷갈린 게 뭐냐면 유일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김원인데 이러거든. 처음에는 그 방송 때 교장 선생님께서 삼장법사 김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좀 캐릭터를 바꾸시려는 아니, 그런 건 의도가 아니고. 있으신 건 아니죠? 삼장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볼게요. 카페에 아주 굉장히 제가 보고 놀랐는데, 주제는 장타가 비극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로이님께서 글을 올려주셨고요. 뒤이어서 만술님께서 이 글을 올려주셨고,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있었고, 댓글도 공교롭게 두 분이 27개로 똑같아요. 예, 그래서 회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뭐 영원한 주제죠. 그래서 요 두 분이 올리신 글들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 장타가 비극이다. 반대는 희극이죠. 비극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의미로 이 주제를 가지고 로이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일단 지난 방송에서 뭐 교장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기본 권고안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는 거는 좋기는 하나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우라라고 그러죠. 이 좌우 편차에 의해서 사실은 비거리가 짧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공이 비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 막창이라든지 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230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게 오히려 한국 골프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던 건데. 야드.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이님이 사실 이제 로이님이 굉장히 장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술님은 또 이제 본인이 또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다른 의견을 내신 거죠. 근데 뭐 제 의견을 그냥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떤 분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로이님이 굉장히 부럽죠. 저 같은 애들은. 애들이야. 저 같은 애들이라고 그랬지 뭐 이제 다른 분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막말. 근데 사실은 장타에 대한 분명히 골퍼들은 로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롱게임을 정말 완벽하게 한다면 쇼게임 따위는 의미가 없죠. 그냥 레귤론 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쇼게임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롱게임과 퍼팅만 존재도 되죠. 근데 실질적인 게임에서 그렇게 뭐 프로들도 완벽하게 레귤론을 못 시키는 상황에서 아마들이 롱게임만 가지고 골프라는 게임을 스코어링 게임을 영위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쇼게임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는 건데요. 어찌됐건 로이님 의견에 저는 찬성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드라이버를 장타를 치고 나면 숏 아이언 또는 웨지로 그린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나? 첫 번째 나의 의문은.
저는 훨씬 그거는- 높아진다고 봐요. 그거는 쇼게임을 별도로 연습하지 않은 한 자동으로 높아지진 않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아니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자동으로 높아지진 않아요. 아니 또 그 나름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건 숏아이언이나 그 웨지류로 그린을 공략하는 게 쉽지 롱아이언이나 우드 계열 뭐 그 하이브리드 계열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먼 거리보다는 짧은 거리 가서 그린에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뭐 그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실력 그러니까 롱게임 쪽의 실력을 봤을 때 그 GIR을 높이는 거 레귤러하게 이제 그 그린에 공을 올리는 확률을 보자면 어찌됐건 숏아이언 계열에서 공략하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 게임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게임은 상대적인 거니까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확률을 이겨냈다라고 했을 때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돈 제 따를 생각이에요. 확률이 높지. 돈 따라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저는 그래서 그 숏게임도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의 특성. 그러니까 저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롱 게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멀리 보내서 뭐 숏아이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투원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떨 땐 전략적으로 그냥 짧게 끊어갔다가 3원 작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스코어링 측면에서 보면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쓰려고 들면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비거리가 좀 짧은 사람들은 당연히 숏게임 쪽을 많이 해놓으면 훨씬 더 이제 스코어링 게임을 하는데 유리해지는 거고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이님처럼 장타인 분들은 오히려 이제 연습을 한 100m에서 120m 사이 뭐 요 정도를 많이 연습해 놓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거거든요. 70m부터 한 120m까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주 클럽들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웬만한 골프장 가면 색한 거리가 140에서 150 남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통 7번 이상을 저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습으로 보자면 안 죽는 드라이버를 치고 7번에서부터 한 5번까지의 아이언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저한테는 스코어링 측면에서 보면 되게 유리한 거고 그 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30m에서 50m 사이의 숏게임을 보완적으로 많이 해놓으면 스코어를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요. 우리 선배님 연구가는 뭐 우리 그 장타자 계열에 가장 근접하신. 네, 사실 뭐 연구 장타자 계열이에요. 그럼요. 장타자 계열에 가장. 연구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카페 같은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카페처럼 이렇게 그 카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꼭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짜장면이냐 짜장면이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근데 되게 이런 것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짬짜면 아니에요. 아니요. 우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끝나요. 우동이 중요하다. 퍼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한 편을 들기 어려우니까. 아니 이게 어차피 결론이 안 나는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그럼 뭐 말씀도 하셨어요. 막말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여튼간에 저 같은 애. 제가 이제 그 연구가 입장에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내 소질에 맞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투자 대비 그 효용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내가 이제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숏게임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롱게임이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는 내가 어떤 연습량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안 되는 거를 먼저 보완을 좀 하려고 애쓰는 게 더 좋다.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지 잘 되는 거를 극대화하는 거는 좀 예를 들어서 노력 대비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걸 보완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연구가 입장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해요. 장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결국 막말을 하시는. 방청객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아, 네. 그럼요. 예. 조 선수입니다. 네. 저도 댓글에 동참할까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묘하길래 오늘 방청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하는 게 저는
로이님 의견에 공감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교장 선생님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는 또 특히 실제 필드 골프는 스크린 골프와 달리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PGA 투어에 컷 통과는 프로들 아닌 이상 저마다의 실수를 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이브 멀리 보내서 세칸이 짧게 남으면 더 유리해? 아니요. 실제로 우리들 수준으로 보면 세칸이 짧게 남을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해요. 흥분하고 뭔가가 작동하고 뭐가 분비돼서 오히려 짧은 어프로치 이거 보디 기회 왔다 이글도 되겠다라고 할 때가 실수가 더 많이 발생된 걸 보면 진짜 멀리 보는 게 더 유리한가 라는 거죠. 그러니 그 논점에 있어서의 좀 범위를 좁혀야 되지 않을까. 실수를 거의 안 하는 프로들 수준에서는 예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정거리가 짧을수록 오차 편차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확률 높은 건 인정. 그렇지만 저마다 게임에서 몇 번의 실수를 하는 우리들 수준에서 보자면 과연 멀기만 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결과가 좋으냐 그렇지는 않은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거리를 남기고 좋아하는 세컨을 남기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퍼팅을 남기거나 누구는 좋아하는 어프로치를 남긴다. 저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거고 또 특히 트러블샷까지 포함해서 내가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까지까지 고민을 하자면 굳이 드라이버를 보내지 않더라도 전 선수처럼 스크린에서 돈 다 딴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깔때기로. 깔때기. 근데 그런 얘기가 근데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짜장을 좋아해서 짜장을 시키고 옆에 짬뽕을 쳐다보는 그런. 너무 끝내주는 비유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지. 이 논의가 자 드라이버의 거리를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쇼다이언 혹은 쇼게임의 정교함을 우선시할 거냐.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학습 과정 설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아니 궁극적으로는 드라이버도 웬만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쇼게임도 잘해야 되고 퍼터도 잘해야죠. 그래야 이제 결과적인 상급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세 가지가 다. 자, 그럼 이제 쇼게임, 롱게임, 퍼팅 게임 뭐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성이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학습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게 좋으냐. 그건 또 여러 가지 층위의 얘기가 있는 거죠. 비기너의 학습 설계와 보기 플레이어의 학습 설계와 그다음 싱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학습 설계와 다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신체적인 조건에 따른 또 설계안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같은 애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어쨌든 거리를 추구해봐야 별다른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자들의 학습 설계와 여자들의 학습 설계와 남자들의 학습 설계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울타리 안에 다 때려놓고 자 누구 학습 설계는 이런 게 좋은 거야 라는 논의가 과연 가능한 얘기냐. 난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보편적인 학습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의 성공 사례를 적용시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나는 내 골프 라이프를 이렇게 볼 때 나의 학습 설계는 이랬는데 나는 성공했어. 아니면 또 나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성공의 이야기든 실패의 이야기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내가 되면 이 사람도 되는 걸까? 내가 되면 여자도 되는 걸까? 그게 저는 뭐라고 옛날에 이제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경험 지식을 보편적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프로들이 그런 측면에서 좋은 교습을 하지 못하는 많은 프로들이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지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프로들의 레슨은 뭐냐 이거죠. 나처럼 해라라고. 그게 거리에 관한 관점이든 쇼게임이든 스윙 폼에 대한 것이든 나는 내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70대 스코어까지 갔고 뭐 언더파도 치고 백티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 성공 사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럼 왜 우수한 투어 프로가 되지 못한 거죠? 저는 그게 과연 맞는, 제가 프로들이 레슨할 때 꼭 물어본다는 거죠. 너는 너 스스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자, 그리고 너의 성공 사례가 10년간 곡을 300만 개 치고,
밥 먹고 그것밖에 안 한 결과로서의 너의 결과가 성공 사례냐. 그리고 너의 학습성이 그만큼 할 수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신체적 조건, 연령 조건, 남녀의 조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연습량의 조건. 얼마나 연습할 수 있느냐. 연습 환경의 조건. 쇼게임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드라이빙 레인지밖에 갈 데가 없어. 쇼게임 연습은 어디서 하는데? 퍼팅 연습은 어디서 할 건데? 자, 그러니까 연습 환경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보편타당한 이야기. 그래도 하여간 뭐 초보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중급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 제가 가리킨다 그러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 그냥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몇 가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강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례 중심의 이야기를 부처님이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별솔 같은 친구가 저는 선생님 거리 180야드만 보내는 골프를 하겠어요. 그럼 내가 미쳤니? 한 220m부터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의 골프 라이프와 생활을 보고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죠. 근데 에라가 선생님 저 250m를 보내는 골프부터 시작할래요. 그러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보편 그래도 하여간 층위별로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게 링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링님 글이 굉장히 재밌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나의 깨달음은 똥이다. 그 얘기 기억나죠? 네. 링님이 올린. 저는 굉장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댓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큰 게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똥이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 똥인 거야. 나는 깨달음인데. 아주 금쪽 같은 깨달음을 난 깨달았는데 내가 이걸 또 얘기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똥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밑에다 댓글 뭐라고 달았냐면 개똥도 약에 쓸 때겠다. 왜냐면 그게 약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 자극이 되고. 근데 우선은 저는 내 깨달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내 깨달음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독일 수도 있고 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다. 그게 만술님의 이야기든 아니면 또 로이의 이야기든 누구의 이야기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왜냐면 그걸 읽어보고서 나는 안 그래. 그래 이 사람 얘기 굉장히 도움이 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편적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메시지고요. 이거에 대한 답글 노소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뭔가 이게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이게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넓은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라는 틀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이라는 틀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떠냐. 제가 왜 계속 쇼게임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일단 거리보다는 어떤 거를 좀 중시하자라고 제가 프로들한테 가서 강의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보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거리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죽도록 거리를 늘리자. 심지어는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포기하더라도 질르는 골프를 하자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남자 프로 골퍼의 사회적 현상을 놓고 볼 때 왜 시청자가 없고 관중이 없겠어요? 외국 선수들만큼 시원하게 질러대는 선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남자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 동네 축구를 보는 것 같거든요. 막 질러가지고 오비가 나고 죽더라도 옛날에 김대현이 인기 있었을 때 생각해봐. 막 340m인데 거기 원원 시킬 수 있는 애가 둘인가 셋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김대현이가 막 쳐서 올리겠다고 덤비고 그랬을 때 저 새끼 올리나 못 올리나 한번 보자.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대현이가 아이러니컬해도 거리를 줄이면서 우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기는 떨어졌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야 된다. 난 이 대한민국의 남자 프로 골퍼의 흥행을 위해서도 아니면 걔들이 미국이라는 무대에 가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질르는 골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 선수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대한민국에서 주니어 선수로 우승하고 그 다음에 프로로 데뷔하고 하려 그러면 그렇게 질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현상, 전체적 현상을 보고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대한민국 골프를 제가 아마추어로 레슨하는 관점에서 수년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롱게임 중심주의라고 제가 병 이름을 붙여놓을 정도로 병적 증세가 만연하고 있어요. 드라이브 레인지 가보세요. 사람들이 뭘 연습하고 있나. 드라이브. 그냥 드라이버, 뭐, 질러대는 거, 막, 뒷그물에 맞는 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에요. 그리고 골프들한테 의식조사를 해보면, 골프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프가 그냥 어렵네. 비교되니까 그런 거 너무 힘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가리키는 이 어떤 골프 업계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 병증 치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골프를 하는데, 이 롱게임 중심을 가지고, 롱게임 중심주의, 또 롱게임에서 더구나 거리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한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카페에도 사실은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비극적인 골프가 많이 양산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신체적인 조건, 골프장의 환경, 이런 요소들을 제가 경험한 전체적인 어떤, 뭐, 제가 전체를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의 골프를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비극이더라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으로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조금 더 적은 노력으로 스코어라고 하는 아주 1차적이고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학습 접근법과 설계 방식이 더 유용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보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로이 같은 친구가 와서 저의 학습 설계를 좀 선생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전혀 다르게 접근할 것 같아요. 연습량도 꾸준하고, 기초 운동도 많이 하고, 체력도 좋고, 또 라운드도 꽤 하고, 그러면 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은퇴하셔가지고 70세가 거의 다 된 분이 저희 학교에 처음 배우러 오셨는데, 그분은 드라이버 200야드만 보내는 골프를 설계해드리지 않았어요. 신체 조건도 좋으시고 거의 매일 청계산 등산을 하시고, 그런 분한테는 회원님 드라이버 목표는 240m, 240야드로 가시고요. 이렇게 설계한다니까요. 거의 프로보다도 더 골프적인 라이프를 살고 계신 분한테는 200야드만 보내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자, 이게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사회적 현상은 어떤가? 우리 카페 전체의 환경은 어떤가? 연습 조건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속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맞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 잘 들었고요. 긴 얘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너무 할 말이 없네요. 자, 행복골프 19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의 행복골프 20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이쪽 보라고요? 아까는 왼쪽 거 보려면. 네, 김원의 행복골프 20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별소리입니다. 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 킹베입니다.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가 20화를 맞이했습니다. 야, 진짜 세월 빨라요. 네, 겁나게 빠릅니다. 네. 예, 진천은 더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시골에 오면 더 느리지 않아요? 빨랐습니다. 예. 뭐, 얘기하자면 길어서. 20화 주제는요, 때가 때인 만큼 슬슬 봄을 준비하자. 봄 골프를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소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면 2월 4일이 지나 있겠죠. 네. 2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입춘입니다. 네.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환이 1월 5일이었고 대한이 1월 20일이었고, 그러니까 소환 대한 지나고 나면 겨울 다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20일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추웠죠. 네. 5일에서 20일 사이에 뭐 극한 한파가 왔었잖아요. 굉장히 추웠죠. 그때 저는 태국에 도망갔다 왔습니다만.
그때가 소환대안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딱 구정 지나고 나면 이제 입춘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2월 4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주제는 봄 골프를 어떻게 빛나는 우리들의 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실은 입춘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골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는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선택 강한 거예요? 이 주제를 봤을 때 저는 봄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제 파르파다 잔디를 보고서 나갈 때를 준비해야 되나 보다. 네. 그래서 뭐 장비도 닦아야 되고 옷도 새로 또 맞춰야 되고 여러 맞춰 입어요? 브랜딩 그렇게 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사실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진천에. 그래서 그 냉온욕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면서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누구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경우님부터. 사실 뭐 저는 되게 할 말 없어요. 최근에 뭐 전혀 뭐 골프에 대해서 연습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봄이 올 것 같지도 않고요. 외로워서 공에 안 맞고. 완전 외롭고. 통과해요? 골프 좀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불만을 토로하면 이게 30분도 지금 어렵게 지금 진천까지 와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막혔거든요, 참. 오늘부터 이제 귀향이 시작돼가지고 귀성이 시작돼서 한 2시간 걸려서 평소 같으면 1시간 정도면 오는 거리를 2배 걸린 거죠, 2시간. 그리고 오면 뭐래? 클럽 못 잡는데. 맨 일이나 하고. 통과! 마음속으로 굉장히 희망찼었는데 봄이 안 올 것 같아. 에이라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막막하네요. 봄이 진짜 안 올 것 같은. 춘래 불사춘이다. 네. 근데 봄은 와요. 유명하겠죠. 맞습니다. 봄은 와요. 제가 지금 한 50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봄은 오더라고. 어김없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봄에는 저 그냥 기대하는 거는 PPL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일부러도 제가 오늘 타이틀리트 이거 입고 왔거든요. 타이틀 리스트는 왜 스폰을 안 하는 거야? 뭐. 저 진짜 그 이동수 이사 잘 들어. 타이틀리스트 계속 와서 공짜로 해주고 있는데 스폰 안 하면 다음부터 다른 옷 입고 나온다. 그분한테 말씀하신 플레이보이 이런 거 입고 나오고. 막말하는 거지. 거기 마케팅 이사가 있거든. 예. PPL 좀 주세요. PPL. 봄에 PPL 달라. 아니, 겨울에 줘도 돼요. 네, 뭐 저는 뭐 기대가 큽니다. 이번 봄은 어쨌든 뭐 모든 사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봄을 원래 기다리잖아요. 봄이 제일 좋죠. 빨리 치고 싶고. 전 기분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겨울이 막 이제 동지가 되고 막 겨울이 그렇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골프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춘을 딱 지나잖아요. 그럼 사실은 골프에 대한 기분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던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골프 방송이나 뭐 저는 뭐 JTBC, 뭐 SBS 골프 레슨, 뭐 이벤트 경기 뭐 다 봤어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지난 7년간 연구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볼 때 제가 안 보는 영상이 있어요. 잔디가 누런 거. 그런 영상 안 봅니다. 네. 뭐 꿈과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뭘 녹색을 봐야죠. 진짜 저는 저 누런 잔디 보면은 페인트 칠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야. 뭐 그런 뭐 다들 뭐 그리고 봄 되면 어쨌든 제가 이제 진천에 내려와서 이렇게 골프 뭐 그런 우리 글이 있었는데 취미가 이제 업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내가 골프를 치는 거 말고도 골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이제 올 봄부터 또 뭔가 활발히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뛰고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구가로서의 이제 개인적인 연구는요. 제가 뭐 제 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그 스윙 연구는 좀
좀 덜 됐지만 여기서 일단 잠깐 심하이 하고 전문 용어. 네. 괜찮아, 심하 있겠네. 네, 그다음에 업계 전문 용어죠. 퍼팅에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한번 해보려고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쨌든 퍼팅 어드레스를 바꿔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뭐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든 뭐 옛날에 뭐 방학 숙제 다 몰려서 하잖아요. 봄 아직 기회가 있다. 봄 시즌 전까지 퍼팅 어드레스든 어프로치 어드레스든 뭔가 하나 한번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말리고 싶지? 기대는 되는데요. 굳이 가장 기대가 큰 사람 여기일 것 같아. 왜냐면 생전 연습을 안 하다 요새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맞아. A라님 지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완전히 뭐, 밟았죠. 깨갱. 눌렀죠. 어떻게, 스코어 차이가 어떻게 났어요? 제가 7타 차이 나네. 6언더를 가다가 대위협을 달성하려다가 참았습니다. 4언더를 쳤고요. 에이라님이 3오버? 2오버? 3오버인가 쳤어. 그렇죠. 본인 실력만큼 쳤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뭐 아니에요. 저는 뭐.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못 친 게 아니고요. 별솔님이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그러니까 연습량이 워낙 최근에 와서 많아졌으니까. 여기 와서 일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연습만 하나 봐. 예,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CCTV를 다. 솔직히 좀 오해고요. 제가 연습할 때만 기자님 와서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리고 연습 저 지루해서 오래 못 꼭 하고. 밥 많이 먹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먹을 때만 보냐고. 아니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간식 자기 먹는 게 별로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많이 먹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 그 뒤가 안 좋다라는 그런 거 입관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연습의 결과물이기보다는 의지의 표현. SAO님을 한 번은 원래 이겨봐야겠다라는 의지의 다짐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SAO님이 봐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빈정상한 소리지. 예, 주제가 너무 빗나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핸디 이제 안 주려고. 아이, 잘해. 네. 의미가 없죠. 자, 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교장 선생님? 갑자기 쑥 들어왔어. 갑자기 쑥 들어왔어. 잘. 아니 뭐 주제를 공표하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왜? 카페에 그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내가 이 주제를 빨리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서 공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뭐 드라이버가 깨지고 요즘처럼 추울 때 드라이버 휘둘러대면 드라이버 깨져요. 예. 예, 드라이버도 금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그 추운데 막 담들. 이 담 들리고 이제 막 다음번에 나갈 때는 이걸 뭐 더 많이 두르고 나가야 되겠다. 골프가 웬님이 올리셨죠. 그 다음에 뭐 옷 두껍게 입으니까 또 막 스윙도 불편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레인지밖에 공 쳐볼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겨울에 뭐 연습하는 게 별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 겨울 연습장에 가보면 겨울 연습장에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내 조그만 닭장. 닭장들 많고. 근데 요새는 뭐 드라이빙 레인지 뭐 우리 진천도 보면 알겠지만 썰렁해요. 사람들이 거의 겨울 연습을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봄 준비가 이제 입춘이 지나면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떤 봄 준비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권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좀 연습하면 될까? 예전에 저는 그 목동골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전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연배시거든요. 목동골매님이.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뭐였냐면 봄에 나가서 친구분들하고 이제 그 같이 라운드를 하셨는데 친구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면 스윙도 너무 좋아지고 스코어도 상당히 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코어도 많이 줄였고 그래서 어디 비밀 레슨 받았냐. 근데 이제
그 양반이 하셨던 건 뭐냐면 그 지하 주차장에 가서 매일 빈스윙을 하셨대요. 꾸준히.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거기서 이제 교장선생님 그 강의를 좀 이렇게 컨텐츠를 좀 보고 빈스윙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더니 스윙 폼도 굉장히 좋아졌고 스윙 당연히 헤드 스피드도 빨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볼을 직접 치신 게 아닌 거죠. 겨울 시즌에 오히려 그런 건 내려놓고 사실 볼만 치면 사실 스윙 같은 건 나빠지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몸 상하고 그래서 빈 스윙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스코어는 특히나 이제 퍼팅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교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쇠자 연습이라든지 이건 사실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드레스 연습이죠. 그러니까 빈스윙 연습을 시작하라.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몸 만들기를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요가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헬스클럽. 요새 워낙 헬스클럽 싸잖아요. 네. 찾아서 가려 그러면. 그래서 뭐 월에 뭐 3만 원, 5만 원 하는 데들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웨이트를 좀 시작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하든지 놀라운 건 뭐냐면 돌만님 108배를 하여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겨울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저도 엘보가 약간 와가지고 완전히 놔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태국에 졸업여행 갔다 온 것 말고는 아예 책도 잘 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엘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봄 되면 이제 완전히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입춘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몸 만들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좀 아침에 좀 동네 앞에 초등학교 트랙을 돌던 아니면 가벼운 좀 위험하지 않은 산행을 좀 시작하던 그러니까 기본적인 몸의 체력을 키우고 잠자고 있던 몸을 좀 살려내는 그 다음에 겨우 내내 또 이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는 배를 좀 줄이는 유연성을 좀 키우는 그게 무엇이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적어도 한 2월 입춘이 지나면 비로소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는 말씀이시죠. 저 약간 그냥 우스개로 들으시면 되는 얘기인데 전에 그 동네 아는 형님이 봄 골프 준비하면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 형은 그 골프 내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근데 뭐 완전 도박공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골프 내기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일부러 이제 봄 골프에 사람들 스크린만 치다가 나와가지고 그 생각보다 추운 또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거에 이제 박살 난다는 거예요. 네. 기대 많이 하고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때가 돈 벌 찬스다. 그래서 일부러 스크린장에 불암기에 돈 벌다. 스크린장에 창문 열고 에어컨 틀고 바람 강으로 세팅해 놓고 연습을 해요. 적응을 해 놓는 거죠. 아니, 이거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좀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게 보편적인 얘기야. 아닙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만약에 하루에 30분씩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한 110타 친다. 그러면 웨이트 근력 운동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스트레칭 유연성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유연성 쪽이에요. 저는 유연성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가르쳐 본 지 지금 한 10년이 넘는데 남자가 근력이 모자라서 스윙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유연성이 우선한다고 보죠. 아니 그리고 스트레칭 자체가 운동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조 우리 국민체조 예전에 뭐 있었던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스트레칭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몸의 근력부터 또 뭐 여기 전문가들 많으시지만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유연성도 키우지만 또 코어 근력도 키우는 운동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필라테스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골프 필라테스 같은 네. 거죠.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저 조금 해봤어요. 네, 좋더라고요. 네, 제가 부탁은 했어요. 우리 그 카페 실제 그 강사가 있으시죠? 네, 미진님이 그 관련해서 그 강사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저희 카페에 계속해서 글을 좀 연재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선 좋은 운동이라는 얘기죠. 필라테스가.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전문적으로 자기가 PT를 받던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 체조만 해도 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권하고 싶다면 그동안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에서도 스크린 골프 많이 하고 꾸준히 겨울에도 뭐 지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겨울 되면 또 그냥 확 나와버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게임도 이제 그동안 접어놨다면 새롭게 시작할 때다. 좀 워밍업으로 시작할 때다. 창문 열고. 네, 창문 열고 에어컨 켜고. 반팔 입고. 네. 그리고 저는 운동 중에서는 이런 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로 2월달 연구 주제로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 그 국선도 뭐 그렇죠. 이제 뇌호흡 같은 거 호흡을 좀 깊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어프로치나 이제 아까 저기 준 선수님이 얘기하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버디 찬스가 왔을 때 내가 개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스가 왔을 때 좀 가라앉히는. 저는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좀 조언을 드리면, 네. 단전호흡을 가리키는 이제 여러 유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학선언이 있고요. 네. 요새 많이 없어졌는데, 국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호흡이라는 걸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근데 뇌호흡이 다락선이에요. 네, 단학에서 이제 뇌호흡으로 넘어갔죠. 그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분. 요새 이 배꼽 힐링 이거 하시는 분인데, 단학선언은 너무 상업화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국선도가 조금 좀 차분해요. 가서 이제 도장을 가봐도 국선도가 조금 차분하고 어쨌든 좀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덤비지 않고 저는 국선도를 꽤 했어요. 뭐 꽤라 그래봐야 몇 개월밖에 안 되지만 근데 했고 단학선언은 제가 가보니까 너무 막 그렇게 뭐랄까 좀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다 그 관련되신 분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고 뇌호흡은요 호흡을 꽤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뇌를 중심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호흡이 뇌를 중심으로 생각의 중심을 뇌의 인중으로 잡아놓는다 이러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운과 생각의 중심이 뜨는 것이 위험한데 효과는 굉장히 커요. 이게 주화입니다. 예, 그게 확 잘못되면 이제 주화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입시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호흡을 모으면 아주 단기간에 굉장한 효과를 내기도 한대요. 이승원님인가? 이승원 씨예요. 일지 이승원님. 이승원님이 이제 단학선언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뇌호흡 뭐 이런 걸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그래서 뇌호흡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뭐 그것도 깊이 해야 위험한 거지만 깔짝깔짝 일주일하고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쪽보다는 단전호흡으로 이제 전 좋은 명상적 접근법이고 몸을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국선도 쪽이에요. 네, 국선도가 훨씬 안정감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가도 잘못하면 주화인마 걸려요. 그렇죠. 진짜. 네. 주화 아니 전에 작년인가 시간이 너무 재작년에 많이 그 JTBC 골프에서 국선도 특집을 한번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호흡법이나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깨를 푸는 법이라든지 뭐 이제 이게 속을 좀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최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배 한 사람이 거기 관련이 돼가지고 그 한동안 뭐 굉장히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 중에 몸살림 운동본부라고 있어요. 몸살림 운동본부. 그 아마 사이트 있으면 있을 거예요. 찾아서 밑에 하나 올려주세요. 거기 아주 단순한 동작 4가지를 연습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허리 밑에 수건을 깔고서 뭐 이렇게 호흡을 하고 누워있는다든지 뭐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몇 가지 아주 기초적인 동작인데 꾸준히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 해서 이제 사람 틀어졌던 골반도 잡고 또 뒤틀려 있던 척추도 바로 잡고 뭐 이런 운동이거든요. SLP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되게 인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어쨌든 신체적 활동을 줄이고
왜냐면 내적인 어떤 에너지를 쌓아야 견디니까 외적인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사람 몸도 정체되고 굳게 되고 이러는 건데, 이제 봄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여름에 이제 최고로 활발해지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다는 게. 지금 굉장히 춥지만 절기가 24절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의 기운은 이미 이 추운데 왜 입춘이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땅의 기운은 이미 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몸을 움직여내고 잠자고 있던 몸을 깨워내고 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정리하자면 봄 준비는 뭐 각자 다 알아서 잘 하겠죠. 예. 이게 정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각자 알아서 해라. 네, 각자 도생. 골프도 운동이긴 하지만 생활의 일부잖아요. 생활 속에서 자기 그 처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시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빈스윙 많이 하자. 안 했으면 새로 시작하자. 두 번째는 뭔가 몸을 움직이는 어떤 운동, 뭐 그게 스트레칭이 됐든 웨이트가 됐든 뭐 등산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달리기가 됐든 하자.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를 꾸준히 해오셨 분들은 상관없지만 스크린 골프를 에어컨 틀어놓고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봄 골프가 잘 되진 않을 거다. 기대감을 갖지 말자. 네. 그러니까 골프는 1년 농사고 어쨌든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죠.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빨리 준비해서 워밍업을 해놔야 부상도 줄고, 또 봄 골프에서 돈을 따지는 않겠지만 좀 덜 잃을 것이고, 들 맞고. 네. 하여튼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9호 봄 골프 시작하자. 다 같이 한번 하고 다 같이 마실까요? 해보죠. 네. 예, 그러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준비.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시고. 봄 골프 준비. 봄 골프 시작하자. 봄 골프 시작하자. 제가 이렇게 외치면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치죠. 하나 좀 둘. 이상할 것 같아. 봄 골프만 하세요. 제가요? 그럼 우리가 시작하자. 시작하자. 아, 알겠습니다. 봄 골프 시작하자!